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관계를 망치는 말만 줄여도 인간관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 이 책을 읽어볼 텐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하기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를 망치는 부적절한 말하기. 세상 일은 타인을 통해 연결된다. 어떤 일을 하든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타인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말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는 말을 통해 결정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번 왜 이래? 라거나 당신은 항상 이게 문제야 등 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매번, 항상,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말투로 부부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자.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자. 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정말 싫어져. 같은 말은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이다. 이 말 자체도 폭력적인데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인격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런 언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런 말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낮게 평가받는다. 게다가 상처받은 당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접을 수도 있다. 능력 있는 지인이 타국으로 시집을 갔다. 8년 동안 아이도 낳아 기르며 알콩달콩 살았다. 친정이 한국에 있다 보니 전적으로 시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끔씩 네 주제에 뭘 하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고국에 있을 때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너는 이방인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했다. 오기가 생겼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 SNS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상대방을 저평가하고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자.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 쉽다.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불편하면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어 들리기 쉽고 인내심의 폭도 좁아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묻고 제안하는 것도 좋다. 그 위험한 시간을 잘 넘기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의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대화하지 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부적절하다거나 거슬리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다. 특히 말하는 사람이 공인일 때는 설화를 입는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 생각은 경우에 맞아. 분명해. 이렇게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경우가 다반사다. 무지는 사람을 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단정하려 한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뛰어난 심리학자인 제롬 브루너는 사고의 오류 그 자체가 소통의 상태라고 했다. 우리는 성장 환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달라진다. 또한 우리의 경험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모두 긍정적이라고 착각한 순간 처음 들은 것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인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 사고의 오류에 쉽게 빠진다. 사고의 오류에 빠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집중하자. 객관적인 자료는 잘못된 편견을 드러나게 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일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의 관점을 재인식하게 된다. 나와 상대방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과 이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사고의 오류에 빠진 무지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된다.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필은 상대방의 행동과 대사까지도 다 암기할 정도가 됐지만 그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며 우울증까지 겪게 된다. 결국 필은 생각, 가치관, 태도, 사용하는 언어, 말투까지 바꾸고 나서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난다. 이 영화는 코미디 장르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편견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다음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진리인 양 모든 대화를 재단하면 이 영화처럼 똑같은 결과지만 받아들이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고 정리한 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청의 기술. 경청.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도 들어왔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잘 들어야 상대의 마음도 알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 초반에는 집중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 멍해진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는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만큼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일은 어렵다. 집중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경청.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됐는가? 경청은 상대의 정서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때문에 경청은 굉장히 난도가 높은 스킬이다.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의 동기에 공감하며 상대방에게 나의 반응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경청은 대화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일 때만 가능하다.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과연 이게 본심인지, 말하지 못한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 미래의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감지능을 AI 인공지능 시대에 꼭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꼽는다. 영화 허를 보면 사람인 테오도르는 자신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얼마나 공감을 잘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도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종합 분석해 나의 피드백을 보내는 지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력도 필요하고 상대의 말을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주고받는 말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다. 아나운서 신입 교육을 받을 때 베테랑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청이었다.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방송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실제로 방송할 때 애드립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재치 있게 나올 수 있었다. 방송에 유능한 진행자들을 잘 살펴보라. 그들은 곧 뛰어난 경청자이기도 하며 핵심 파악에도 능하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단순히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다.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핵심을 간파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주는 사람. 제대로 된 경청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말 중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하는 말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좋은 정보나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은 안 들리고 또 다른 틀린 말만을 필터링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귀가 확 트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웃음을 기대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된다. 우리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온 환경, 처한 입장, 형편이 다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마음속 잡생각이 들어와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잡음의 요인, 필터링의 이유가 된다. 실제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20%만 집중해서 듣는다고 한다. 먼저 자신이 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해야만 듣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우리의 듣기를 방해하는 것에는 시끄러운 소음, 연사의 연설과 주제가 재미없거나 어렵다는 생각, 연설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연사를 평가하거나 작은 부분에 집착하면서 큰 흐름을 놓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습성, 연사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대조하는 등 이유가 많다. 이러한 방해물들을 없애면 듣기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 그 다음 심리적 반응을 제어하며 연사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은 채 말의 핵심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잘 듣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몰입해야 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사람의 심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준 사람이 고마워 마음속 이야기도 꺼내 말하고 싶어진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시선을 다른 데 두거나 주의가 산만하면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사람의 뇌는 그런데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을 하는데 상대가 딴청을 피우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상황이 불편해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하고 싶어서 타인의 이야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해도 상대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경청은 내가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났더라도 꾹 참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상대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남이 중간에 말을 하면 자신의 말을 자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중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는 것은 진실한 정보를 전하는 거라 착각하지 말자. 셋째,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정말 대략 난감하다. 남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듣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함께 들었던 사람의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는 주의가 흩어져 있고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어 경청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 순간에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내 위주로 듣는 습관을 줄여보자. 듣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일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만일 공통분모가 많은 상대를 만났다면 일부분만 듣고도 그와 동일시하게 될 확률이 크다. 반대로 많은 부분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부분만을 판단하며 역시 내 저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라며 대조시킨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의 다른 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의미 있는 말들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사라진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일 만한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한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완벽하게 맹신하거나 감정이입하기 쉽고 저격할 거리만 찾으며 상대를 비판만 하게 된다. 내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자 하는 필터링의 습관을 버리자.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을 무작정 듣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미해 해석하고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자. 함께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제대로 듣고 말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판적 듣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듣기, 발전적 듣기라 하겠다. 발전적 듣기를 하는 데 있어 피드백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듣게 되고 이때 말한 사람은 비판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피드백은 말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이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그 피드백을 기점으로 더 나은 말하기에 집중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보람을 위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경청이 설득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설득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는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소통이 원활해진다. 설득 전문가는 7대3의 법칙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7, 자신이 3의 분량으로 조절해서 말하라고 한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잘 들어주자. 잘 들은 후에는 적절한 질문과 반응이 오가야 대화의 불씨가 타오른다. 처음에는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문 또는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괜찮다.
그리고 상대의 모습이나 대화에서 힌트를 얻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질문을 하면 보다 유용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예, 아니요와 같이 단답형 질문이라든지 명확하지 않고 막연한 질문은 자제하자.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를 넣어 열린 질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살짝 넣어 질문한다면 나는 당신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 질문하기 위해 최소한의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경청의 기본은 공감. 경청의 한자를 보면 기울 경, 들을 청이다. 상대에게 몸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듣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몸을 상대에게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건 집중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의 말에 호응하는 노력이다. 그 목적이 설득이든 정보 전달이든 간에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대화하는 두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며 그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 공감적 경청과 반응. 아나운서의 정말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다. 출연자와 인터뷰의 말을 정성 들여 들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반응을 보인다. 선배들은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한다고 듣기를 강조하셨다. 덕분에 일상에서도 잘 듣고 잘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지루하게 이어지는 상대의 말이라도 끝까지 듣는 습관이 생겼고 공감하고 맞장구 치게 된다. 보통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말하고 듣는 사람은 늘 듣게 된다. 주변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길 바란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좀 자제하라고 이야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신에 매번 듣기만 하고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말을 해보자. 말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살짝 끊어보자. 맞장구 치면서 나도 내 얘기를 은근슬쩍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상대에게 내 이야기도 들려주며 서로 알아가는 것. 관계의 균형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경청은 답이 아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눌러가며 듣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상대와 건강한 소통을 위해 생각할 것은 나도 말해보자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난 척한다고 하겠지? 해서 참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해서 말을 거두고 누가 내 말에 관심이나 있겠어? 하면서 자제한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 이제는 용기를 갖고 상대와의 교류를 위한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상대도 흥미를 보이며 관심을 보일 거라고 믿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듣기만 하면 말한 사람이 나중에 나만 말하나? 상대는 왜 표현을 안 할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대화도 중단되고 말하고 듣는 관계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상대에게 공감하며 다가서는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기다. 상대의 이야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나의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다. 말을 끊는 것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맞장구 치며 치고 들어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잘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나를 지치게 하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열심히 경청하고 서로 진심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소통이 될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맥락적 경청으로 공감에 다가서기. 경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소통이 두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말하기와 듣기다.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 편견, 목적, 필요에 따라 말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기 고수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며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대화에 임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만약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경청의 수준은 공감적 이해를 잘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공감적 이해에는 5단계의 수준이 있다. 수준 1은 정신은 다른 곳에 팔린 채 듣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소통의 수준이 기대 이하다. 수준 2는 그냥 듣는 단계로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감정을 빼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수준 3은 해결을 위해 자세히 듣는 단계로 상대방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다. 수준 4는 상대방이 말로 나타낸 감정보다 먼저 내면적인 감정을 포근히 위로하는 의사소통의 수준이다. 수준 4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수준 5는 사람 중심의 듣기 단계다. 상대방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에 담긴 뜻을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말하려고 한 핵심 의미를 헤아려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보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드네. 죽고 싶네. 이에 대한 공감 이해의 수준에 따른 답변이다. 수준 1.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네가 심약하니까 별말을 다 하는구나. 수준 2.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하면 되지 않아? 설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쉽겠어? 수준 3. 그래, 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나도 그래. 수준 4. 살기가 힘든 것은 맞지.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수준 5. 그러니까 이번 일만 도와주면 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지.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은 말하기, 성공하는 스피치의 비밀이다. 이런 성공적인 경청은 맥락으로 듣는 것인데 나를 버리고 우리를 강조하며 접근하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 상대의 포커스로 들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감적 경청을 넘어 공감적 반응이 가능하다. 경청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에 실패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의 내용과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대화 내용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이나 가치관 등에 관한 것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속마음의 감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숨겨진 감정을 파악해 이를 터치하는 반응을 해줄 수 있다면 상대와 우리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상대방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호텔에 가면 컨시어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은 호텔 손님들의 요청을 해결해 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 손님의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손님과 그 서비스 직원은 진정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말하기를 섬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다. 듣기를 잘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는 방법, 즉 화술이 좋은 사람은 많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은 툭툭 내뱉어도 속내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은 잘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쪽은 전자일 것이다. 단순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진정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마음에 무언가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가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빨리 충고를 해주거나 비판, 책망, 신문하게 되면 이에 반감을 가진 상대는 의사소통 통로를 차단해버려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공감적 반응은 쉽게 말하면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 다시 반복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지 상대의 말을 요약해 옮기는 것뿐이지만 문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대의 말을 요약하며 나아가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상대의 시야를 살짝 트이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 과정으로 스피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듣기의 중요성이 있다.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와 처한 입장까지 헤아리며 듣는 것이 공감하며 듣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개방적으로 들어야 한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팩트가 없어.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야. 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경청은 점점 힘들어진다. 상대방의 말에서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말을 찾아내려 하거나 말한 의도를 판단하려 하면 진정한 듣기가 요원해진다. 듣기에 열심인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고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두 사람의 교제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 마틴 화이트 사회학 박사는 인간관계의 소통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상호 이탈로, 상대방의 정보를 소통의 기초로 두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평등으로 대화의 내용이 말을 하는 화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듣는 사람이 정보와 지위 측면에서 수평적인 입장이 안 되는 것이다. 셋째는 상호 의존으로 나와 상대방이 균형 있게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서로 열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이다. 이 중 상호 의존이 가장 좋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당한 자기 노출이다. 자기 노출은 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관점도 포함해 서로 진정한 마음으로 가치관, 감정, 소신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노출은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응원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깊은 감정 교류를 하며 서로의 관계 발전을 진척시킨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화의 출발점. 요즘 MZ세대들 중에는 전화공포증, 콜포비아가 흔하다고 한다. 무릇 젊은 세대만 그러하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부담스러운 것이다. 오죽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전화인데도 직접 말로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요즘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대화의 부족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문자로, SNS로 소통을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두렵고 생경한 느낌인 것이다. 대화 준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생각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이 엉뚱해도 너무 정색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대방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일상생활에서조차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부정적인 행동들도 마찬가지다. 친밀감과 공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 대화, 친밀한 대화를 촉진하며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조건이 있다. 먼저 가볍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마음이다. 자신도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진실한 태도로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바로 멈추어 주자.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반문이나 추가 질문 등 반응을 하면서 더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웃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상대방이 웃어주지 않으면 바로 화제를 바꾸어 상대의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보자.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바로 다음 화제로 들어가 어색한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보자. 대화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의견 대립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논쟁은 피할수록 좋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무장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인데 반해 포용력 있는 해석과 설명은 의외로 강력한 힘을 갖는다. 자신이 있는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자. 대화하면서는 수다스럽지 않으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한다.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둔다면 대화의 깊이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도록 하는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논쟁과 반박은 상대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잘 살펴봄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격려한다.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귀하게 여긴다면 자신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도 존중받는 가치 교환이다.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타인의 요구를 존중할 줄 알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습관과 행동 패턴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를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면 우리는 상대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와중을 잘 모르겠을 때 많은 도움을 준다.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본 원칙은 첫째도 상대, 둘째도 상대, 그리고 마지막 역시 상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는 나와는 완벽히 다른 인격체,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도 상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설명해도 본인이 기다리는 정보가 아니라면 그들은 듣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면 대화 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는 상대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진다. 대부분은 서로 공감하고 반응을 잘해주지만 타인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5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다.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성공적인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 첫째, 의심 많은 성격은 확실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적인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성격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강경한 어조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완전 금지다. 만약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아부와 칭찬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셋째, 고집 있고 권위를 중시하는 성격은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영향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권위를 중시한다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공신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공한 통계 자료, 증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면 더 빠르게 수용한다. 넷째, 자신의 사회적인 인정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은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위상을 타인에게 인정받아도 기쁘거나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초대나 작은 선물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다. 다섯째, 지적 능력이 우수한 성격은 타인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거의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들과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인정하라. 차라리 많이 하시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예상하게 될 것이고 대화의 성공률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성격 유형 파악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세밀한 태도,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해 반응을 보여주면 된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 많이 준비할수록 그 효과는 좋아진다. 매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의 상황과 만날 특정한 사람, 무슨 안건에 대해 이야기할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상대가 관심을 보일 흥미있는 화제 몇 가지만 미리 챙겨두면 된다.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실행할 대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리허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통에 필요한 것들 중요성 인식하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에게 단점을 지적하려면 먼저 좋은 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고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단점을 고치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상대는 은연중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상대에게 호의를 얻으려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라.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거리도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한 친밀한 거리를 보면 30cm 거리에서 이뤄지는 대화다. 부부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다. 그러면 격식이나 예의가 필요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대체로 우리가 편안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리는 80cm 정도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편안한 대화의 거리를 명심하자. 만약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찻집이나 식당의 테이블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약 1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테이블이 훨씬 편안하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용어를 피해야 한다. 전문 학회나 세미나 등 전문 용어가 필요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방송 전에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터뷰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하듯 하시면 됩니다. 라고 거듭 부탁한다. 복합 문장이 아닌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은 잘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실수를 하게 되니 무사가 칼을 다루듯이 짧고 쉽게 하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인간관계를 잘할 때라고 한다. 말은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상대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비결을 안다면 행복에 다가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우선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부르는 효과적 도구는 바로 대화하면서 받아치는 순발력 애드립이다.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때에 맞는 말로 대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장의 특별한 상황이나 인간관계 등을 언급하면 듣는 사람과의 거리감이 좁혀진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